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유아들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미디어 사용 많이 하죠. 휴대폰으로 아이들 유튜브도 보고, 릴스도 보고, 그렇게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성인들도 많이 쓰고, 또 아이들 유아 교육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 패드로 인한 이런 학습들도 하고, 또 TV도 많이 보여주고, 아이 24개월 이전에 많이 운다고 또 휴대폰 이렇게 들이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일 위험한 거는 24개월 이전 수초화 작업할 때 그때 미디어를 많이 들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다 보면은 아이의 이 시냅스 신호가 나는 미디어를 봐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걸 안 해주다 보면 아이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고. 근데 이 미디어가 왜 위험하냐? 블루 스크린, 눈이 나빠지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 뇌 발달을 전체적으로 다 저해하고 그 다음에 제일 위험한 게 뇌의 해마. 그러니까 정작 학교를 들어갔을 때 필요한 이 해마, 기억력 이런 것들을 감퇴시켜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미디어를 보는 거, 특히 이 스크린으로 보는 것들은 뇌의 전두엽에서 받아들여요. 근데 전두엽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뇌의 앞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그 칠판 강의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가볍게 듣는 그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 전전두엽에서 관장을 해요. 이 스크린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아니면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전전두엽에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은 이 전두엽과 전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전두엽은 이제 판단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전두엽 중에 그 앞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해요. 이 전전두엽은 보통 아이들 중학교 들어갔을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빠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전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고도의 지능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언제 발달되냐면은 좌뇌랑 우뇌랑 성장이 끝난 시점. 보통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애들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5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되면 보통 끝나요. 그리고 나서 우뇌랑 좌뇌랑 이 시냅스 신호 체계가 갑자기 탁 연결이 되면서 고도 지능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이 교과 레벨이 엄청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해요. 이 지능이 갑자기 확 올라가요. 이 전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학습 지능도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되고 벌써 생각하는 것 자체도 달라지고 또 아이들이 나쁜 쪽으로 많이 마음 먹었다 하면은 더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쪽으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전전두엽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뇌 발달이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다 합쳐져서 이게 발현이 되는 게 전전두엽인 거예요. 이 전전두엽에서 하는 거는 주의 집중력을 올려줘요. 근데 이 주의 집중력이 올려주는 게 이 전전두엽도 있고요. 후두정엽도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영재 아이들은 후두정엽이 발달돼 있어요. 후두정엽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피사체를 볼 때 주변에 여러 개의 이런 눈에 현란한 것들이 있죠. 아니면은 너무 많은 개체 중에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게 될 때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싹 입수를 하는 거죠. 자, 아이가 스케이트장을 갔어. 근데 스케이트를 잘 타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싶은 그 사람, 내가 배우고 싶은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싹 흡수가 되는 거죠. 이게 영재의 능력이에요. 일반 애들은 잘 타네 그리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데 영재 아이들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머릿속에 들어와서 다 입력이 돼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영재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IQ가 110, 120짜리를 130까지 올리면은 얘가 영재가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열심히 우리 거 교육을 하면 아이가 영재가 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재들의 이 후두정엽에 있는 거는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 관심 있는 거를 볼 때 그거에 대한 정보 입수가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거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전두엽에 있는 이 주의 집중력 같은 경우는 간단히 얘기해서 시장통이에요. 시장통에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주변에 시끄러운 이 와중에도 내가 이거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거를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 내 본인의 의지대로 집중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거를 할 수가 있는 능력. 아이가 만들기를 하든 그리기를 하든 이런 것을 할 때 그것 하나에 집중적으로 주변 상황 신경 쓰지 말고 할 수가 있어요. 엄마가 옆에서 설거지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시끄럽잖아. 퉁닥퉁닥 거리는 와중에도 아이가 그리기 만들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근데 이 주의 집중력이 확 올라가게 되면요,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몰라요. 그 정도의 주의 집중력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때 아이가 뭘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아무리 불러대도 아이가 대답을 못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하다가 그것이 뭐 우뇌 쪽이든 좌뇌 쪽이든 이게 일정 레벨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적으로 뇌에 대한 전체적인 발달로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주의 집중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아 아이들한테 학습에 관심 없는 아이들 억지로 학습을 한다고 애들이 주의 집중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집중력은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할 때 그때 주의 집중력이 올라가요. 근데 관심도 없는 거 그런 거 할 때는 당연히 안 올라가지. 맨날 공부만 시키는 아이들, 애들 그림 그린다고 주의 집중력 올라가요? 아니에요. 왜 그 문자나 숫자 이런 거 할 때만 아이들이 주의 집중력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이는 태어나서 한 6살, 7살 때까지는 우대가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네 집중력을 이렇게 신경을 쓰냐고. 이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네 집중력에 이게 너무 신경을 쓰는 그 선생들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거는 그 선생들 자체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뇌 전체적으로 본인이 좋아하고 이런 순차 발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이 주의 집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심 있다고 확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어의 위험성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 전전두엽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주의 집중력이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뇌의 전체적인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주의 집중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주의 집중력이 올라가서 뇌의 전전두엽만 계속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후두엽에서 받은 신호를 어떤 이제 그 받은 거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두정엽으로 보낼 수도 있고 각각 뇌에 담당하는 뇌로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두엽이 시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이 정보를 바로 전전두엽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뇌를 하나도 안 걸치고 전전두엽으로 오는 거예요. 이 전전두엽의 역할은 이것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판단을 하잖아요. 전두엽에서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전전두엽에서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 미디어 학습이 이게 무조건 다 옳아라고 엄마가 세뇌를 시켰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게 무조건 옳은 거로 착각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뇌를 전체적으로 안 쓰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시너지 효과가 보통 2, 3년을 가거든요. 근데 이거 미디어 학습을 계속 하는 동안 아이의 뇌는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기억력 감퇴가 되고 뇌를 계속 안 쓰기 때문에 우뇌든 좌뇌든 두정엽이든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디어에서 보는 것 자체는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길어봐야 2, 3년이에요. 2, 3년이 지나잖아요. 이 미디어를 보는데도 이 미디어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게 돼요. 왜?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내가 이미 다 망가졌기 때문에 아이가 미디어를 보더라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미디어로 나중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흥미, 자극 위주의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도파민 증가를 시켜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한번 중독이 되면요, 다른 것도 그 나쁜 것들이 다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같은 뇌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이 어떤 것든 하나가 되면은 굉장히 나빠지고 세로토닌 수치, 그러니까는 평소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세로토닌 수치도 감소를 해요. 항상 불만 가득한 아이가 돼요. 항상 떼를 쓰고 불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적으로 올려주는 도파민인 이 영상을 보여줘야지만은 아이가 그나마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상시 상태도 다운이 된 상태고 이것을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강제적인 도파민 자극인 영상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아이가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은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도파민 물질 이것이 막히게 돼요. 그러면서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게 해야 되니까는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덜 주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우울감, 상실감, 또 그거에 따라서 불만, 폭력성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용이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육용도 겉으로는 아이가 성장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뇌는 망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전전두엽이 바로 자극이 되면요, 이게 성인들도 느꼈을 거예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하면은 휴대폰을 볼 때 순간적으로 주변이 하나도 안 보이고 휴대폰만 집중적으로 다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차선을 왔다 갔다 하고, 난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는데 옆 차선을 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서 휴대폰을 보면은 휴대폰에 나의 시신경의 거의 90% 이상이 거기에 쏠리게 되면서 주변이 안 보이게 돼요. 거기에다가 이어폰까지 꽂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휴대폰이라는 게 휴대폰 및 다른 태블릿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결정적으로 특이 장면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맨 마지막 장면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30분, 1시간 동안 유튜브를 보고 릴스를 보더라 하더라도 결국 머릿속에 남는 거는 유희, 재미뿐이지 실질적으로 남는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돼요. 나중에 뇌가 썩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전체적인 뇌가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치매가 걸린 사람들은 뇌가 굉장히 작아요. 다 줄어들어가지고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미디어 중독이 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뇌가 줄어들어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시기에 미디어 중독이 되고 미디어를 많이 보게 되면은 뇌 발달 시기에 뇌가 줄어들게 돼요. 학습을 못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성격이든 이런 행동 자체든 다 나쁘게 돼요. 전체적인 IQ, 지능이 다 떨어지게 되고, 지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이 폭력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아이가 경계성 지능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멀쩡하게 태어난 아이가 이런 미디어 교육을 하더라도 아이는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학교 간 이후에 지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 하는 이 미디어 교육들 많이 하면 많이 해줄수록 겉으로는 아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뇌를 안 써요. 뇌를 거의 안 쓰게 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 흥미 유도한다고 만화식으로 된 이런 캐릭터 이런 거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뇌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오은영 이 사람이 이해를 못 하겠어. 이 사람이 이런 거를 하면서 재밌겠네 하면서 광고를 하고 TV도 아이들 뭐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보게 하고, 아니 이 사람은 이게 진짜 이게 교육학과에 있는 사람인지 진짜 의사인지도 의심스러워요. 지금 완전 방송인이 됐는데 나는 이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위험해요. 완전히 돈에만 눈이 먼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게 오은영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이 걸러서 보셔야 돼요. 뇌에 대해서 조금 많이 듣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이런 교육 방침 같은 게 좀 이해를 못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더라도 절대 언급을 안 해요. 몸살이는 거지. 하여튼 좀 이해 못할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미디어 학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아요. 또 오은영 광고 보고 또 열심히 또 이런 거 구입하지 마시고 또 많은 대기업에서 하는 또 학습지에서 하는 미디어 한다 그러면 절대 못하게 해요. 아이는요 학교 가기 전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 전에는 절대 미디어를 많이 노출을 해주면 안 돼요. 진짜 필요로 해서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필요로 인해 가지고 뭐 어디를 놀러 가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고 싶다, 그래서 보고 싶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 왜 아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걸 보게 한다? 이거는 나중에는 겉으로는 학습 효과가 나오더라도 보는 만큼 뇌는 망가져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이 그림이나 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상담하는데도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또 전체적인 강의할 때 추가 자료를 이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